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노인들이 에, 무상으로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지하철의 적자가 누적된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 논평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중단하라. 노인 빈곤율 OECD 1위 나라에서 노인 복지 후퇴시키나. 무임승차가 아니라 교통복지인 무임승차로 불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당연히 지하철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중심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임승차 나이 상향과 노인복지 후퇴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상승차가 서울 지하철 적자 요인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 지하철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70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만큼 적자가 발생할 거니까 75세부터 무임승차, 또는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 80세부터 무임승차,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공익 서비스 손실 보전 PSO라고 하는데요, 예산 확보에 동의했습니다. 이 역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 우대 조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1984년부터 시행하여 39년째 이 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가난한 노인들 주머니 털어가려는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임승차가 아니라 무상승차로 불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처럼 오도된 것은 용어 사용의 잘못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임승차는 공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나 철도, 지하철을 몰래 공짜로 타다가 걸리면 30배를 물어야 합니다. 이 공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죄 행위도 연결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짜라는 의미의 무임승차를 무상승차로 바꿔볼래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린이들이 돈을 내지 않아서 지하철 적자 쌓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우 무임승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의 경우 무임급식이라고 하지 않고 무상급식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무임급식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연간 급식비를 재정 적자다, 얼마의 급식에서 얼마 적자가 났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연히 조세 재정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상급식 제도라고 합니다. 급식법에 따라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에서 수업료 문제가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급식비도 받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오세훈 시장이 임기 도중 사퇴한 바도 있습니다. 무상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이를 상향하거나 개인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제시되고도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 50% 할인한다거나 일본처럼 소득에 따라 할인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처럼 매년 재산과 소득의 변동에 따라 할인율을 정해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경우도 소득이나 재산의 정확한 파악이 돼야 하고 이것은 엄청난 행정적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 개인은 자산의 소득에 따라 차등하게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복지 부분까지 차등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노인 활동의 사회경제 효과가 더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무상승차, 버스까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무상승차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을 두고 지하철 적자나 손실 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인들이 무상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함으로써 노인 우울증을 감수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감소 효과가 있고 또 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해 더 많은 사회적 이익을 가져둔다는 분석과 주장도 있습니다. 춘천까지 경춘선 전철을 타고 가거나 아산 온천까지 전철을 타고 간 노인들이 현지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 무상 승차를 줄일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인 버스까지 노인들의 무상 승차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지하철 적자 원인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탓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예산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하철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라며 노인병원율 세계 1위의 노인복지 후진국에서 그나마 존재하던 작은 복지조차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서울 지하철 영업 손실은 연간 5천억 정도였는데 그중 노인들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2~3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 연간 영업 손실은 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지하철 적자의 원인이 노인 무임승차가 아니라 공공시설 유지 관리비 상승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에 만약 65세 이상 노인의 탑승으로 인해서 요금을 내는 65세 이하의 다른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구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이 탑승을 했다고 해서 다른 손님이 돈을 내야 하는,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손님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노인의 무임승차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논리는 매우 허구적인 주장이고 가설입니다. 지하철 적자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술책이죠. 설령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전국 지하철 연간 손실액 5,500억 원이 사실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더라도 2023년 올해 정부 예산 639조 원의 0.086% 그리고 보건복지부 1년 예산 109조 원의 0.5%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공공예산 즉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1일 노년알바노 준비위원회 논평이었습니다.